우리는 지금 전체 내용을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매주 주말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대충 5-1에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채워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5-2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주로 구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일반 강의실이기도 하고 과제 집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집 컴퓨터로. 그런 걸 감안해서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듣게 될 거니까 오늘 그거를 시간이 좀 다른데 먼저 가야 된다는 친구들은 집에서 듣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끼리만 살짝 모여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생방송을 듣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쭉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뒷수업이 있으니까 대충 우리 있잖아요. 15분 전에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꽉꽉 채워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뭐 바쁘거나 등등의 사유로 먼저 나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에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3월 먼 길 돌아가지고 이제 슬슬 본론 얘기를 하려다가 지난주에 조금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 두 가지, 여러분이 나만의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살짝 소개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구경을 하다가 중간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제가 지난 주말에 살짝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쓰기 편한 형태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5주차짜리에 오늘 거 예시 코드랑 같이 압축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경은 이따 5-2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꺼내는 거는 5-1 내용이 늦춰지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제 우리가 슬슬 이론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항상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 만한 것들을 살살 나열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컴퓨터, 왜냐하면 여러분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여러분 시계나 전부 다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인데 걔네들 각각 세부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예를 들면 능력으로만 승부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론적인 강약으로만 승부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란 컴퓨터를 살짝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우리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램이라는 게 꽂혀 있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메모리 위에 다 올라가 있는 채로 스타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 몇 번지에서 내가 값을 가져오거나 거기에 값을 담든 걸리는 시간은 항상 똑같다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값을 다루는 오퍼레이션들을 살짝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값 하나 다루는 거는 리드라이트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값 2개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있지만 걔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알 바 아닌 거고, 나중에 값을 꺼내서 들고 가서 저 사람이 수행할 작업이 되는 거고, 자료구조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두 값을 가지고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컴페어랑 스왑이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str 형식을 다루든 인트 형식을 다루든 플롯 형식을 다루든 아무튼 간에 컴페어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수압에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역시나 못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작업이, 오퍼레이션이 걸리는 시간을 논의를 할 때, 시간의 우열을 논의를 할 때 단순히 세부적인 작업들, 예를 들면 쟤는 컴페어를 30번 하고 얘는 300번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횟수를 가지고 시간적인 우열, 시간적인 성능상 우열을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스타트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 여러 값들을 모아갖고 다룰 때 오퍼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쿼리랑 모드라고 줄여서 부를 만한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고, 걔네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바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해서 이런저런 약간은 좀 수학적인 느낌이 나는 집합을 일단은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논의를 했었어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인서트 딜리트 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다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단 0칸짜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마다 거기다가 새로운 거 하나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자료 구조의 쓰임새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질적인 구현과 관련한 두 가지 재료를 읊어놓고 그러다가 지금 탈출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만 하고 오늘 5-1 내용이 조금 이번 주의 메인 이슈니까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 어레이예요. 말 그대로 요 네 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값들을 그냥 일렬로 늘어놓는 친구예요. 늘어놓아서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트 배열, 그 다음에 더블 배열 같은 느낌으로 다루는 모든 값들의 형식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씁니다. 최소한 다루는 모든 값들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실제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 배열 자체의 크기 몇 칸짜리 배열이냐를 고정을 시켜놓고 스타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 그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해 놓은 예를 들면 인트 세 칸 12바이트라 칩시다. 그 뒤에 더블 한 칸이 지금 마련이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지금 알바끼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열의 크기를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키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배열이라는 재료를 써서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어쩔 때는 3개 담을 수 있고 어쩔 때는 5개 담을 수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별 수단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 예를 들면 5칸짜리 배열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그 벡터라는 친구 예시를 봤을 때 꽤나 많은 이사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래서 이사가고 남은 찌꺼기들을 열심히 폐사시키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우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쓴다라면 일단 우리 수업에서 다룰 만한 간단한 자료 구조를 구성을 할 때는 일단 그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다룬다라고 우리가 그냥 전제를 하고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예 제2의 배열을 만들어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하나 입장에서는 크기가 고정됐다라고 여전히 유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자 배열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C 수업에서 이미 써봤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크기를 바꿔야만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면 배열을 적용했을 때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부터 막 1000만 칸 이렇게 잡아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욕심쟁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트 1000만 칸이면 몇 바이트입니까? 40메가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 중에 39.999메가는 아직 쓰지 않는 공간인 거고요.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그러니까 값을 나열해 두는 그 순서가 중요한 상황 예를 들면 맨 앞에는 가장 큰 애를 놔두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큰 애를 놔두고와 같이 순서를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인서트를 해야 되는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배열을 도입했을 때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는다를 하기 위해서 원래 담겨 있었던 애를 한 칸씩 뒤로 미는 방법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 값을 일렬로 늘어놓는 친구고 이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그 중간에 단 한 칸의 여유 공간도 없이 꽉꽉 일렬로 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을 비집고 값을 하나를 밀어넣는다는 결국은 실시간으로 그 빈자리를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어야 된다라든가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해야 간신히 우리의 원래 목표 요 나열되어 있는 순서를 유지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한 채로 여전히 유지한 그 속성을 유지한 채로 인서트 작업을 끝을 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 식의 배열의 단점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굳이 이거 모르는 처음 들어본다. 우리 수업에서 링크드 리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인터넷에서 본다든가 아마도 해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나중에 이걸 실제로 쓸 때 그 자료 구조 버전 링크드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소개한다든가 할게요. 지금은 그냥 한국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러 값들을 1차원적으로 줄줄이 매달아 갖고 다루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메모리 위에 일렬로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메모리 위에 일렬로 늘어놓는다라는 건 자, 메모리 자체가 엄청 커다란 배열 비스무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3번째 숫자를 꺼낼 때랑 3만 번째 숫자를 꺼낼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의 특징, 메모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그럴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3번째 자리에 있는 거랑 3만 번째 자리에 있는 걸 꺼내는데 걸리는 속도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할 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인서트해서 담아두는 그 내용물 데이터를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다루는 C++ 컨테이너가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나중에 요걸 직접 코드로 구경하기보다는 나중에 그 친구를 간접적으로 살짝 우리가 만든 링크드 리스트 집어넣은 자료 구조랑 비교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 지난주 목표는 요걸 직접 여러분 구조체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터 어쩌고 해가지고 살짝 마련을 해보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마도 지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네 당연히. 파이썬 동네에서는 리스트라든가 딕트라든가 str이라든가 그런 값을 여러 개 다루는 형식들을 통칭을 하는 단어로 컬렉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컬렉션 뭡니까? 그 막 있잖아요. 막 뭐 다 모으면은 막 보너스 주고 막 게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악랄한 수법이죠. 과금을 유도하기 위한. 자, 반면에 지금 우리는 C++를 써서 구현을 할 거다라고 상정하고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서 C++에서는 그런 우리가 봤던 벡터라든가 등등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러 개 담아놨다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구조 구현체들을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컨테이너도 역시나 일반 명사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막 그 무역선들 보면 되게 커다란 박스 컨테이너 박스라 부르잖아요. 그거 규격화되어 있는 거를 막 몇 천 개를 이제 싣고 이제 대양을 누비죠. 해적한테 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컨테이너라 부르잖아요. 자, 요거 컬렉션이랑 컨테이너는 그냥 붙인 게 주사위 굴려서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살짝 의미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이썬의 리스트와 C++의 벡터 둘 다 인트 값을 담는다라고 우리가 썼다고 칩시다. 했을 때 차이점. 그걸 알면 이 수업을 들을 것 같지 않기는 한데 자 봐봐요. 컨테이너랑 컬렉션에 일단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뉘앙스적인 차이는 컨테이너 안에는 데이터의 원본이 있어요. 컨테이너가 파괴된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 다 몰살당합니다. 우리 벡터 터트릴 때 수많은 마이 인티저 오브젝트 다 순장당하는 거 봤잖아요. 컨테이너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모리 위에 컨테이너용 공간이 있다. 진짜로 그 오브젝트 안에 진짜로 요 안에 마인티저 오브젝트가 콕콕콕콕 박혀있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포인터를 써서 다른 어딘가에 큰 배열 만들어 놓고 마인티저 오브젝트는 진짜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마이인티저 오브젝트들은 그 벡터랑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벡터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벡터는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벡터의 주인이 곧 그 안에 우리가 넣어둔 모든 마이인티저 오브젝트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컬렉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컬렉션은 오로지 나중에 이 리스트를 가지고 당신은 저기 있는 거를 쓰실 수 있어요. 걔네를 한 세트로 이 리스트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리스트가 파괴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357이 다 파괴된다?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357 친구들은 이 리스트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저 리스트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인티저 오브젝트가. 벡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서트 357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 그러면 인트 3짜리 오브젝트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유의 오브젝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컨테이너가 딱 그런 느낌이죠. 하나의 물건이 이 컨테이너랑 다른 컨테이너의 양쪽에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슈레딩거의 화물 막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소유권 문제라든가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자바 수업 있잖아요. OOP 수업에서 다룰 만한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유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에서 컨테이너는 소유권, 벡터의 주인이 내용물 모두의 주인이다를 보장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거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보장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에 컬렉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어떻게 쓸 거냐라고 여러분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바에서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 써봤습니까? 혹시? 아직 안 써봤어요? 그럼 스포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은 파이썬과 유사한 접근을 가져가요. 내가 지금
전체 덩어리를 터트린다고 해서 내용물이 다 터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자바 동네에 우리가 종종 쓰는 그 어레이 리스트라 방금 살짝 튀어나왔던 걸 포함한 자료구조 구현체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C++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C++ 자료구조 과제하면 요 컨테이너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 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다음 주에 원래 오늘 출제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스택이라는 친구, Q라는 친구의 구현체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우리 지금 이론 때문에 고생 좀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요거 충전기 꽂아가지고 C++ 과제를 직접 좀 하고 도움받고 가실 수 있게 안배를 해볼게요. 후반부가 되겠죠. 수업 후반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이 스택 안에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원래 들고 있었던 myInteger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우겨 넣는 게 아니라 그거의 사본을 스택에 우겨 넣는다. 내지는 그거의 내용을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밀어 넣는다. 이사를 해서 옮겨 놓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살짝의 뉘앙스 차이가 아마도 여러분이 파이썬 버전, 자바 버전, 똑같은 스택 큐 구현체를 만들 때랑 살짝 키보드 칠 때 신경 써야 될 게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요거는 조금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낼 막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나중에 다시 슬라이드를 첨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친구는 내가 myInteger 오브젝트 하나를 담으려고 한다,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추가적인 뭐 소위 메타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숫자들을 더 붙여가지고 다룬다든가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포인터 값을 같이 담는다든가 얘 다음 값은 저기에 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왜냐? 일렬로 놓여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들고 있는 0번째 값 그 바로 다음 값이 메모리 바로 뒤에 있다는 걸 보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 다음은 어디 있는 건데를 우리가 알아야지 걔를 쓰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값을 줄줄이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전체 자료 구조를 유지하게 될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추가적인 데이터 또는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게 요 링크드 리스트라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메모리 자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 짜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재료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써서 자료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할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내지는 GPT가 다 알려주니까 그쪽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배열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단점 중간에 끼워넣기 엄청나게 힘들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신에 대체제로서 여전히 우린 값을 나열해야 되는 여러 값들을 나열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그럼 오늘 본론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ADT와 성능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 자료 구조랑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두 가지 측면. 그래서 ADT는 Abstract Data Type, 뭐 데이터 타입 여러분 뭐 자료형 막 그런 식으로 번역돼 있는 걸 구경해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의 추상적인 형태와 같은 느낌으로 A가 붙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ADT라는 거 내지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뭔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자료 구조 내지는 그 자료 구조의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C++ 코드를 쳐서 만든 구현체라고 말할 법한 그런 것들의 상대적인 성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소위 어심토틱 노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요 O라고 부르는 O 노테이션이라는 걸 쓴다라든가 아니면 요 O 사이에 이렇게 빼기를 그어놓은 그래서 그리스 문자 그 세타 내지는 시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세타 노테이션을 살짝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보통 번역을 해서 쓰는 타임 컴플렉시티랑 살짝 그거에 대비되는 이제 공간 복잡도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마지막에 소개하면 5-1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DT라는 친구 그다음에 뭐 누가 더 빠르네 느리네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거 둘 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학생이니까 직관으로 납득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DT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 복잡한 프로그래밍 목표 내지는 알고리즘적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구조를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고려하게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내지는 제공해야 하는 주요 오퍼레이션들, 주요 연산들과 그거의 의미, 그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건 그 자료 구조를 이런 느낌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내지는 그 안에서 이런 동작이 발생해야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거를 AD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DT 자체는 뭐 자바 코드, 파이썬 코드, C++ 코드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내지 한국말로 여러분이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적어두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면접 한국말 면접 할 거잖아요. 여러분 뭐 구글 본사 가서 면접 본다면 영어로 하겠지만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논의를 할 때 쓰는 그렇다 보니까 앱스트랙트한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ADT는 일종의 모델 내지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적용해서 구체화해 둔 거를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택 얘기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스택에 대한 ADT가 존재합니다. 세간에서 남들이 납득하는 스택이라면 당연히 이런 기능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ADT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그런 ADT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1번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면 그거를 내가 뒤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둬야 되냐. 우린 지금 자료 구조잖아요. 그런 값을 어떻게 뒤에서 담아뒀다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서 던져줘야 될 것이냐를 조금 더 구체화해 둔 거를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우리 수업 자료 구조 수업이잖아요. 그거를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추상보다는 구체화가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뭘 쓸 것이며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거냐. 요 ADT가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료 구조 내지는 그런 ADT에 적혀있는 규칙 내지는 구체적 요건들을 칼같이 준수하도록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만든 거를 그 자료 구조에 대한 implementation 내지는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implementation을 들고 오려고 하고 있고 얘를 우리 수업에서는 구현체라고 한자 3글자짜리 단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할 때 예를 들면 뭐 스택 임플레멘테이션 하면은 이런저런 쭉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스택 레프레젠테이션 했을 때도 다른 사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일단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동등한 단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현체는 당연스럽게도 C++ 버전이랑 파이썬 버전이랑 뭐 여러분 뭐 다른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그렇게 코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하스켈이라든가 리스프라든가 그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 3, 4학년 수업에서 어쩌면 추가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상 환경에 따라 조금씩 구현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구현체들의 공통점, 걔네가 이름이 스택이라고 달려있다 라 함은 요 ADT 내지는 그거를 구체화해둔 자료 구조에서 남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 내지는 그런 내부적인 구체적 요건들을 준수하는 형식들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버전, 스택 등등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방금 전 얘기했던 그 OOP 수업에서나 중시할 소유권 개념, 컨테이너와 컬렉션의 차이 그런 것들은 자료 구조 안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해놓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버전 스택이나 컬렉션 버전 스택이나 둘 다 어엿한 우리 목표하는 대로 1번 오퍼레이션, 2번 오퍼레이션 등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구조 구현체들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ADT나 자료 구조나 여러분 교과서 제가 지금 교과서 여러 개를 구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들마다 내지는 동네마다 요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의미, 시멘틱이 조금씩 다르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가능하면 뭐 여러분 3, 4학년 수업에서 요 자료 구조랑 관련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아는 거랑 엄청 많이 다른데 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수업에서 배운 그대로 예를 들면 카카오 면접에 가서 말을 했는데 개 털린다거나 와 같은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적 널리 통용되는 버전의
ADT 내지는 자료 구조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오퍼레이션은 이런 단어로도 부르는 것 같아요와 같이 양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본인 입에 찰지게 발음되는 거 위주로 그냥 자유롭게 고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거기 적혀 있는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저 사람이 스택에 이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거를 지금 나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같이 알아먹을 수 있으시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ADT나 자료 구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사에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스택 써야겠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구현체를 쓰는 거니까 표준 스택 컨테이너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적당히 딸깍하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때는 요 함수 호출해야 되고 얘 리턴 형식은 이 동네는 이런 형식 값을 리턴하는구나를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쳐놨어요. 요거는 예시를 위한 거라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ADT라는 친구를 논의를 우리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다라고 어쩌면 말할 수도 있을 법한 변수에 대해서 잣대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변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실질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변수를 ADT의 일종이라고 부르진 않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써왔던 변수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들이랑 그 시멘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업 지난주에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변수는. 그 다음에 우리는 값을 하나 다룰 때의 오퍼레이션을 지난 시간에 구경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랑 읽기입니다. 자, 당연스럽게도 변수를 가운데다 놓고 생각하면 읽기보다 쓰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럼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쓰기는 뭐 write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고 요거를 store라고 표현하는 동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내년에 컴퓨터 구조라는 수업을 들으실 건데 그런 하드웨어 동네에서는 특정 자리에 예를 들면 4바이트 자리에 인트 값을 담는다 같은 것들을 스토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말 그대로 변수에 지정한 값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 3 하면 그 변수에 3 담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그 변수 이름을 는 왼쪽에 적고 그 다음에 는 오른쪽에 무슨 값을 담을 거냐 수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비되는 읽기입니다. 얘는 이제 write를 쓴다면 반대되는 read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tore에 반대되는 단어는 load라고 쓰는 동네도 있고 fetch라고 쓰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fetch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강아지랑 공놀이 하잖아요. 그죠? 공 이렇게 던지고 물어와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거를 영어에서는 fetch라고 불러요. 들고 와. 그래서 그 리트리버라는 견종이 있잖아요. 그 리트리브가 그 들고 온다, 챙겨온다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고 그리고 그거랑 유사한 느낌의 단어가 fetch고 아무튼 변수의 마지막으로 담아둔 값을 읽는 작업이다.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면 충분할까요? 변수를 ADT랍시고 생각했을 때 일단 오퍼레이션이 2개 있다. 요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한 의미를 이 정도까지만 적어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썼던 변수는 저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이제 새록새록 요 ADT가 사실은 진짜 앱스트랙트한 어쩌면 허상에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하다 말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우리가 명시를 해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ADT로 못 박아둬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 담고 그 다음에 5를 담았다면 3은 더 이상 담겨 있으면 안 돼요. 를 쓰기에다가 추가적인 시멘틱으로 남겨두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걸 직관적으로 그걸 당연하다라 생각하고 쓰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장이 되면 이 읽기에서 요구되는 이 요구사항을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변수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담아둔 값만 담겨 있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이쪽은 소유권이랑도 조금 연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내가 손에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뭐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낸다든가 하면 주머니에 있던 사과가 한 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컴퓨터 동네, 요 자료 구조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변수에 있는 값을 들고 온다, fetch한다라고 해서 거기 담겨 있던 값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지금 myInteger 오브젝트가 있었다라 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포인터 값을 들고 와서 나중에 읽는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후속적인 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 담겨있는 myInteger의 사본을 내 오른손에 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인트 변수가 있다 칩시다. 거기 3 담아놨어요. 내가 거기 담겨있는 3을 꺼내온다고 거기 있던 게 0으로 바뀐다든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3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번에 또 읽으면 또 3이 나와야 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변수에 대해 그걸 요구해요. 그게 이 읽기 작업의 추가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자,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법한, 실제로 그렇게 인정받진 않지만 변수에 대해서도 요 시멘틱은 얼마든지 좀 더 정밀하게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정밀하게 서술하려 할수록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시멘틱이랑 여러분 다음 학기 알고리즘에서 다루는 시멘틱이랑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스택이랑 큐가 있다 칩시다. 내지는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칩시다. 그런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고를 만한 이유, 이게 더 유리하니까 우리가 이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 구현체, 이런 느낌으로 구현체를 만드는 게 낫겠다와 같이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요 ADT,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시멘틱을 나열을 해두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일단 준비해두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물어보시면 일단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를 들면 카카오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 늘 빡쳐하던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네가 지금 말한 것만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맥하에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는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런 기능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를 들면 스택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것들까지 매번 오퍼레이션 수행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즉흥적으로 여러분 답변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수를 치면서 준비된 인재다 하면서 따봉을 날리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디서 배웠니라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배웠다라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당연히 이건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요 ADT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어디서나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쓰임새 관점에서 요 변수의 나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나 별표를 쳐놨어요. 배열을 ADT라 생각하는 동네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는 이론적인 측면의 배열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측면의 배열, 길이가 고정돼 있고까지 제약까지 포함되는 상황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기대를 합니까? 일단은 전체를 바라보는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도 여러분은 이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자바 동네에서는 이 get이라는 이름, set이라는 이름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 곧.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배열에 원하는 번째 자리에 내가 지정한 값을 담는다와 같은 함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원할 때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1번째 칸에 뭐 담겨있니?를 물어보면 그 친구가 나한테 리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담겨있는 값을. 복사든 뭐든 아무튼 간에요. 괜찮습니까? 우리 배열을 자료 구조라고 가정하고 걔를 좀 추상화해가지고 배열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질문하면 딱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배열 전체를 복사한다라든가 다 할 수 있죠. 폼은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 방에 해주는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겁니다. 뭐 그걸 우리가 안 만들어 놨어도 이거 실제 배열을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while문 같은 거 돌려가면서 인덱스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쫙 들고 가서 쫙 셋을 해버린다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선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배열.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값을 담는 게 가능해요.
또는 원하는 번째 자리에 뭐가 담겨 있냐를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은 배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료로서 배열의 대척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링크드 리스트 역시나 지금 줄줄이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해 봅시다. 맨 위에 달려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한 매듭, 두 매듭, 세 매듭 쭉쭉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있는 거 얼마든지 읽어올 수 있습니다. 겟 가능해요. 제공할 수 있어요. 셋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10개가 매달려 있다 칩시다. 우린 지금 배열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링크드 리스트 길이도 고정돼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데 지금 3번째 그 덩어리에다가 숫자 5 적어줘 하면 역시나 뚝뚝뚝 내려가서 거기다가 5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ADT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잘났다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ADT에 적혀 있는 건 네가 이거를 스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그 뭔가 덩어리는 항상 이런 1번, 2번, 3번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가면서 스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약속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모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의미로 제공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링크드 리스트 대신에 우리가 배열을 내 자료 구조에 적용하는 재료로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아마도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엔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은 엔간한 재료들, 엔간한 자료 구조들이 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보통은 요 ADT가 규정하는 오퍼레이션 및 시멘틱들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에 대해 기대되는 성능상의 특징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죠?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랑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예요. 자, ADT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ADT 내지는 그걸 구체화하던 자료구조 내지는 그걸 토대로 만든 실제 구현체를 선택하면서 그거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것들 대비 이게 좀 더 나한테 이득이 됐으면 좋겠다. 성능상 더 우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이라서 실제 인텔 CPU 달려있는 노트북이 아니라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특정 오퍼레이션 도중에 예를 들면 컴페어를 몇 번 하냐, 여기서 최소 몇 번 하냐 내지는 평균 몇 번, 최대 몇 번 하냐와 같은 연산 횟수를 따져보면서 그 ADT 내지 자료구조 내지 구현체의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성능을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친구들의 성능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횟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당연스럽게도 단순히 A 버전이랑 B 버전 중에 B 버전이 어떤 작업에 대해 컴페어를 2번 덜 하니까 우수한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상황에서. 걔는 아마 컴페어는 2번 덜 하는 대신에 뭔가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짜로 숫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3000번 대 5000번 같은 식으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담겨있는 엘리먼트 수에 따른 예를 들면 엘리먼트가 1000개 있을 땐 1000번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10만 개 있을 때는 10만 번 걸리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1000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5만 번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잠깐만 네, 지금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엘리먼트 수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어떤 친구는 뒤로 갈수록 폭증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이후부터는 연산 횟수가 거의 일정치에 수렴한다라든가 천천히 증가한다라든가 하는 친구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종의 추이를 영어로 어심토틱하게 그래서 우리 직역을 하면 점근적으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점근선이라고 점선 찍어본 적 있죠? 예를 들면 그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학이 약합니다. 제가 미적 1을 FFD부를 받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게 n이에요. 엘리먼트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횟수예요. 엘리먼트 수가 0개면 당연히 0번 한다 치고 1개면 2개면 해서 이런 식으로 초반엔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 폭이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n이 무한대일 때 적당히 이 함수로 근처까지 다다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걸 이제 점근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대충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오퍼레이션의 무게가 걸리는 시간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얘기는 여러분 2학기 때 알고리즘 수업에서 구경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그 연산 횟수를 논의를 하는 방법, 내지는 지금 말한 뭐 평균 연산 횟수 막 이런 거를 좀 더 남들이 그럴싸하게 고개 끄덕거릴 만큼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까지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자료 구조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는 그냥 체리 피킹을 해서 이런 노테이션들을 지금 선행 학습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간단한 형태를 서술하는데 간접적으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배열 A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C로 치면 뭐 인트 배열 같은 거 있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값이 N개가 이미 담겨 있다라고 상정을 합시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고 이미 배열에 다 들어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배열에 대해서 미니멈 값을 나한테 주어라는 쿼리가 들어왔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모르는 값이 N개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얘를 좀 더 부연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0번째 칸에 뭐가 담겨있냐, 1번째, 2번째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원본 데이터, 배열에 담겨있는 숫자들 말고 그 어떤 추가적인 것도 나는 하나도 기록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위 메타데이터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 자리가 갖는 일종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친구가 더 작다 같은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부여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무작위수 나열이 지금 배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미니멈 A 값을 구해야 돼요.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리턴 해줘야 되냐, 우리의 자료 구조는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냐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완전 개노답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숫자 하나 딱 보고 거기에 3이 적혀 있어요. 그것만 보고 아 미니멈은 3입니다라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미니멈 값이 3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맨 앞에 있는 게 최소 값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n개의 값을 항상 한 번씩 구경을 해가면서 컴페어를 해가면서 우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손에 남아있는 값이 최소값이다라 생각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던져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 우리는 항상 A에 담겨있는 값들을 모두 한 번씩 컴페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내가 맨 처음 손에 쥔 값이 진짜 최소값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하기 위해 결국 뒤에 있는 다른 애들이랑 다 싸움을 붙여봐야 돼요. 컴페어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한 번씩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숫자를 두 번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열에 지금 100칸짜리라 치면 한 칸은 아예 거기 설마 최소값 있겠어 하면서 안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거기에 진짜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00칸이면 100개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컴페어를 100번 해야 됩니다. 여기서 99번을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101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죠? 한 번 검사한 친구는 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드 잘 짜면 그런 낭비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n개가 담겨있다, n보다 더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맨 처음에 하나 잡고 나머지랑 비교하는 식으로 가면 n-1이 가능하기는 해요. 뭐 그런 거 디테일은 일단 생략하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으로 세타를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n을 그거에 대한 기호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세타 옵 n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 수업에서는 그냥 세타 n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거는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그
지금 우리는 미니멈이 여기서 말하는 전체 오퍼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능을 논하고자 하는 그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오퍼레이션. 지금 같은 경우는 미니멈 한 번 호출하면 그 안에서 컴페어를 1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니멈 호출할 때 컴페어를 몇 번 호출하냐를 가지고 그 횟수를 논의를 하면서 미니멈의 성능을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건 컴페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거의 횟수가 예를 들면 n, 지금 엘리먼트가 n개 있을 때 an 더하기 b회, a랑 b는 상수고 n이랑 무관한 상수고 a는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1n 플러스 0회인 거잖아요. 또는 1n 마이너스 1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빼기 1 같은 거는 그렇게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이하면서 또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cn 플러스 d회 이상인 경우에는 달리 말하면 1차식에 수렴하도록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면 그 오퍼레이션의 성능은 세타 오브 n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더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더 느리게 동작하지도 않는 거예요. 미니멈 뽑는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니멈 뽑는다라면 n개를 다 비교하면 됩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세타를 써서 세타 오브 n이라든가 등등을 적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이 뒤에서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조건이 달라요. 이미 값들이 오름 차순으로 담겨 있는 배열. 그래서 1, 3, 5, 8 이런 식으로 작은 친구가 더 앞에 와 있도록 미리 잘 나열해둔 배열 A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0번째 칸에 정확히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값이 n개가 담겨 있을 때 미니멈 A의 성능이랑 서치 X가 들어있나 찾는 서치 오퍼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서치는 키값을 입력받는 건데 지금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숫자 하는 거니까 그냥 엘리먼트 밀어놓고 그게 존재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구조 내부 사정상 속성이 지금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인덱스 A,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면 A번째 칸에 담겨있는 숫자가 항상 B번째 칸에 담겨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규칙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의외로 엄청나게 강력한 규칙이에요. 그죠? 이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잘 나열돼 있을 때 내가 미니멈 값을 찾는데 과연 컴페어를 몇 번 하면 되냐. 그 다음에 그 나열돼 있는 데 안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숫자가 존재하냐 아니냐 true false를 판단하는데 컴페어를 몇 번 하면 되냐입니다. 일단 둘 다 모디파잉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수압은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값을 담는다라든가도 전혀 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쿼리예요. 자, 미니멈을 볼까요? 지금 봅시다. 자,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담겨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일수록 더 큰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일수록 더 작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건을 생각하면 A가 0이라 치면 0보다 큰 모든 친구들은 n-1까지 있겠죠. 그 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0번째 칸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속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같은 경우는 그냥 0번째 칸에 뭐 담겨 있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의 값이 하나 이상 담겨 있는 한, n이 1 이상인 한 최소값은 항상 0번째 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바로 리턴을 해주면 돼요. 미니멈 값을 저 사람한테 리턴하기 위해 필요한 컴페어 횟수는 0번입니다. 그 안에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0번째 칸 뒤에 막 30만 개가 있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n이랑 전혀 무관하게 항상 고정된 횟수만큼만 컴페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만약에 배열이 0칸짜리면 어떡할 거냐? 유효한 엘리먼트가 0개 있으면 미니멈 A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 하면 고개가 막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요 어심토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일종의 점근선을 지금 그려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n은 그런 스페셜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진행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알고리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에 값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나중에 구현체를 만들 때는 신경 쓸 거고 그걸 오류로 간주할 거냐 아니면 사용자한테 경고 메시지 출력할 거냐 아니면 그냥 0 같은 거 그냥 리턴해 버릴 거냐는 구현체를 C++ 코드를 작성할 때 신경 쓸 문제지 우리 자료 구조의 성능을 논의할 때는 일단 그런 것들은 논외로 두고 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하나 이상을 그냥 내 맘대로 깔아놓고 스타트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뭐 100만 개 이상이라고 해도 어차피 내려갈 팀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유리한 친구들은 나중에도 유리할 거고 불리한 친구들은 그렇게 100만, 1000만, 1억 해봤자 어차피 그 뒤에선 더 불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이상이 낫냐 두 개 이상이 낫냐는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지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0개일 때가 좀 스페셜 케이스니까 걔는 살짝 눈 감아주고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0번째 칸에 있는 거 바로 리턴하면 되니까 컴페어 0번 하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컴페어는 진짜로 0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무 작업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기는 해요. 여전히 그 read 0번째 칸에 담기는 숫자를 읽어서 리턴하는 그런 코드는 결국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중시하고 있는 그 메인 오퍼레이션, 세부 오퍼레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컴페어 횟수만을 따지면 그냥 n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수가 튀어나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세타 of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1은 n의 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n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n의 1승, n의 2승, n의 3승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중에 알고리즘 시간에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똑같은 칸을 n개의 값이 있을 때 똑같은 칸을 제곱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00개가 들어있다. 한 칸을 100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합이 10,000번이 되는 거고 하면 그거 이제 세타 오브 n제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확실히 0번이에요. 충분히 n 값이 크다면 그 n 값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상수 같은 느낌으로 세타 오브 1이라고 적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막 세타 오브 0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숫자 1을 적어 놓는다라는 건 다시 한번 포멀하게 설명한다면 그 전체 오퍼레이션, 지금 미니멈이죠. 이걸 구성하는 세부 오퍼레이션, 지금 같은 경우는 컴페어 횟수가 중대사예요.가 n의 크기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내 새로운 구현체가 n의 크기랑 무관하게 항상 미니멈 값을 바로바로 일정 시간 안에 일정 컴페어 횟수 안에 제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내 새로운 버전이 세타 오브 1 걸립니다 한 다음에 논문 써서 이제 졸업하시면 돼요. 대학원 가버릴 수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학부 졸업은 1도 아닐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 컴페어를 0번 한다 해도 세타 오브 1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한다, 3번 한다, n이랑 관련 없는 숫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기 작업마저 0번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방금 전부터 어떤 자료 구조, 어떤 데이터 덩어리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을 논의할 때 지금은 쿼리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쿼리이기 때문에 컴페어를 지금 중시하고 있어서 0번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자잘한 리드 라이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컴페어도 결국은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항상 좌항, 우항을 들고 작업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사실은 컴페어를 할 때 결국은 뺄셈을 해서 차이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좌항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니까요. 그걸 토대로 보면 사실 컴페어는 리드 2번에 뺄셈 1번을 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친구는 굳이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리드 1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컴페어 절반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거리긴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0번이라 말하나 절반이라 말하나 1번이라고 말하나 결국은 전부 다 n이랑 무관하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동일한 시간 안에 결과를 뱉어준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타 오브 1이라고 적고 여러분이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서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치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아직은 x 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왜냐? 얘네들이 지금 오름차순으로 나열돼 있다는 것까지는 현재 이 자료 구조의 속성으로 유지가 돼 있다고 치는 겁니다. 난 그걸 신뢰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손에 x를 들고 이 x가 여기에 들어있기는 한 거냐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0번째 칸에 있는지 3번째 칸에 있는지
마지막 칸에 있는지 심지어 여기에 없는 건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1, 2, 4, 8, 20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나는 지금 14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걸 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걸리는 컴페어 횟수는 몇 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자료 구조를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이거 이미 1학년 수업에서 몇 번 해본 적 있잖아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1에서 9 범위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3번 안에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거예요. 답은 랜덤으로 골라놨습니다. 답은 이미 하나 골라놨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5를 찍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5를 말했는데 이게 정답이면 완전 개꿀인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 게임은 지금 정답은 5보다 작습니다 내지는 5보다 큽니다라고 나한테 힌트를 말해주는 그런 게임이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게임 안에서 한가운데를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한테 답은 5보다 큽니다라고 말하면 일단 우리는 확실히 1, 2, 3, 4는 답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사실을 도출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 7, 8, 9 중에 하나를 뽑을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해서 여긴 지금 짝수니까 7 또는 8 고르면 되겠죠? 7 고르면 이 친구는 역시나 작습니다, 큽니다 내지는 정답입니다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 7, 8, 9에서 큽니다라고 얘기했으면 6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8 또는 9 양자택일 문제에 난 지금 돌입한 겁니다. 기회가 3번일 때. 이제 여기는 별수 없이 50% 확률로 추가적인 우리가 8이다 9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50% 확률로 찍는 상황으로 간다라 봐주시면 되겠죠. 자, 서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한가운데에 있는 친구랑 X랑 컴페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X다. X랑 똑같은 값이 담겨있다라면 그럼 난 개꿀이야. 한 방에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컴페어의 결과를 보고 지금 이 한가운데 있는 친구가 X보다 작네 하면은 X값은 절대로 여기 얘보다 앞에 칸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X보다 작으니까요. 맞죠? 그렇지 않다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X보다 클 거니까 나는 앞에 것만 보면 됩니다. 등등으로 반반씩 쪼개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딱 컴페어를 하면서 그게 X면 성공적으로 찾은 셈이니까 true를 return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X보다 크면 최소한 이 칸 뒤에는 X가 담겨있지 않으니까 앞 칸들에 대해서 앞의 절반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가운데 찍고 등등을 수행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X보다 작으면 뒷칸들에 대해서 대칭되는 뒷칸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딱 한가운데 찍었는데 X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앞에 지금 남아있는 더 이상 잘라내지 않은 후보가 될 만한 공간이 0칸이 남아있다. 라면 우리는 그제서야 지금 원래 배열에는 X가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false를 return하면 될 거예요. 이거가 총 컴페어를 몇 번 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린 반띵반띵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띵반띵 하다 보면 자, 뭐 여러분 우리 나중에도 이런 그림 아마도 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 전체 개수가 n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컴페어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3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생각해봐요. 1, 2, 3, 4, 5, 6, 7, 8, 9일 때 우리는 4번 안에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아까 전 제 숫자 맞추기 게임 생각해보면 마지막 양자택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면 우리는 100% 확률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4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9라는 숫자가 2의 3승 플러스 1이기 때문입니다. 반반씩 쪼갠다. 2번 쪼개면 4분의 1, 3번 쪼개면 8분의 1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밑이 2인 로그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동네는 컴페어를 자주 쓴단 말이에요. 컴페어는 값을 2개를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가능성을 절반씩 줄여가면서 접근한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LG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LGN은 밑이 2인 로그 n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LN은 본 적 있죠? 자연 로그 LN. 걔는 이제 밑이 그 알파벳 E를 쓰는 이탈릭 E를 쓰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동네에서 이 LG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러니까 O를 생략하고 LGN이라고 한다면 밑이 2인 친구.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 친구 반띵해서 문제 푸는 친구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대부분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납득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까 세타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알파벳 O를 씁니다. 그래서 O of LGN이라고 말하면 그냥 주럭저럭 잘 발음한 셈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오더 오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 자유롭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 요 세타랑 오랑 차이점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항상 로그 스케일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진짜 운이 좋으면 한 방에 크리티컬이 뜰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하필이면 x 값이 있으면 우리는 한 번에, 그러니까 n이 크기가 얼마인지랑 전혀 상관없이 한 방에 우리가 맞추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일찍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N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나눠서 false라고 말하기까지가 LGN만큼 걸린다, 로그 스케일로 걸린다 보시면 돼요. true라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빠르게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운이 좋다면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세타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니멈 찾기, 컴페어를 무조건 세타 오브 n번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고개 끄덕거릴 수 있었죠.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서 맨 처음에 미니멈 값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로 그걸 리턴 못해요. 왜냐? 모르니까요. 그게 진짜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true, false를 푸는 거라고 일단 나눠가지고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우리는 얼마든지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운이 좋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로그 스케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1024개다. 제 지금 구독자 1024명을 찍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n이 1024다라면 나는 아마도 예를 들면 11번 내지 10번 안에 true 또는 false를 반드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수업에 가면 얘를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이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친구가 false를 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false인 상황에서 false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false인 걸 말하는 데는 항상 로그 n 타임이 걸려요. 로그 n번 컴페어를 해야 돼요. true는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세분화해서 얘네들에 대한 요 노테이션 표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자료 구조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진 않고 우리는 그냥 뭐 크리티컬 같은 거 터지면 이득인 거고 아니면 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쓰는 게 보통은 보험 측면에서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최대 얼마나 걸리냐를 중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ue든 false든 간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사실은 요 세타나 오나 둘 다 대문자 세타, 대문자 오를 적은 거긴 해요. 그래서 얘네 말고도 다른 어심토틱하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쓰는 노테이션들이 소문자 버전도 있고 얘네 말고 막 오메가를 대신 쓰는 그런 버전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렇긴 한데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보통 우리가 더 나은 거를 고른다 할 때 일반적으로 최악의 케이스가 가장 덜 심각한 걸 고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타 내지는 오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성능을 계산을 해두고 컴페어 시간이나 횟수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성능을 계산을 해두고 여러 버전들의 그런 노테이션 간의 차이점을 논의하면서 지금은 그럼 링크드 리스트 써야겠네, 배열 써야겠네, 내지는 스택을 쓰는 게 낫겠구나 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타 내지 그냥 오라고 부를게요. 대문자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구경해 봤다면 우리 수업에서 그런 ADT 내지는 좀 더 구체화한 자료 구조 내지는 그걸 갖고 실제로 코드 작성한 C++ 구현체의 성능을 논의할 때 사용할 어심토틱 노테이션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얼추 끝난 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성능을 재는 게 가능하고, 뭐 우린 쉬운 거 자료 구조만 만들 거니까요. 재는 게 가능하고 또한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면 아까 봤던 요 셋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원하는 값을 담는다라는 오퍼레이션은 배열은 이게 항상 세타 오브 원 걸리는 게, 상수 시간 걸리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의 특성이자 배열이 제공하는 가장 원초적인 서비스니까요.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여기서 O 오브 n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링크드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맨 꼭대기에 있는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퍼레이션이 들어왔어요.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맨 밑에 있는 덩어리에다가 숫자 3 담아줘 하면은 나는 요 매듭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들고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것까지 도달하는데 최대 그 길이에 비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O of n, order of n이 걸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컴페어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여긴 지금 쿼리를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덩어리들 사이를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그 사슬을 내가 몇 번 잡고 내려가야 되냐를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n번입니다. 그 다음 최소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0번이에요. 그럼 평균은 몇 번이냐 물어보면 절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2분의 n 걸린다랑 3n 걸린다랑 결국은 똑같아요. 그 아까 전에 an 플러스 b 같은 느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0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는 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set 오퍼레이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내 맘대로 담는 작업을 자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런 자료 구조라면, 내지는 그런 구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면 우리는 그 재료로서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대신에 배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써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스택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그 친구는 ADT 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배열을 재료로 쓴 버전이랑 링크드 리스트를 재료로 쓴 버전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쓰여요. 걔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에서 접근하는 거죠. 크기가 고정돼 있어도 상관없다라면 그냥 쉽게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코드 짜면 되는 배열 버전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된다 하면 링크드 리스트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건 이제 요 set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지 않는 ADT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요쯤 우리가 구경해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부연에 해당할 만한 두 가지 얘기 슬라이드 2개 정도 투자를 해서 구경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시간 복잡도라고 말하는 그게 적혀 있긴 했는데 일단은 얘 자체는 별표를 쳐둘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컴페어 횟수를 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장하기로는 아이디어랑 컴퓨터를 가정했을 때 그 횟수를 잰다는 게 결국은 전체 오퍼레이션의 수행 시간을 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방금 봤던 요 O of LGN과 같은 표현을 해당 오퍼레이션의 시간과 관련한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표현으로 주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 말 그대로 컴플렉스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뜻이잖아요.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라 부르잖아요. 개빡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정도, 복잡도 내지는 빡침의 정도, 이게 지금 LGN이면은 그냥 n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n제곱이다. 제곱으로 빡치는 거예요. n의 n승이다. 이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빡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현은 우리가 횟수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곧 돈이란 말이에요. 비용이잖아요. 그죠? 요즘 대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막 구독해서 쓰죠. 그래픽카드 요즘 다 연구실 같은 데서.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시면 직접 그래픽카드 막 30개 구매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꽂아가지고 돌리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여를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연산량 단위로 돈을 매겨요. 그 다음에 그쪽은 성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대여를 뭐 예를 들면 30만 달러 어치를 딱 결제해놓고 포인트 쌓아놓고 실험 돌린다라는 건 결국 시간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논문을 더 빨리 쓰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써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논문 내면 여러분 졸업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원 졸업하려면 논문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 대학생은 괜찮습니다. 대학생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분석만 해도 얼마든지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은 안 됩니다. 일단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줄 거예요. 왜 놀러 다니니, 또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앉았네, 화장실 가는데 2시간 있다 오니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타임 컴플렉시티,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우리의 프로그래머 내지는 자료 구조 만드는 사람 등등의 합리적인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공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그래픽카드 생각해봐요. 40, 60, 70, 80, 90 차이점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 요 VRAM이라는 크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도 자동으로 엔비디아가 끝나누기를 해나갔고 60이면 무조건 더 작게 70이면 좀 더 크게 막 이런 식으로 해놓기는 하죠. 지금 50, 60, 70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60이 그러니까 60의 좋은 버전이 70 일반 버전을 뭐 능가하네 만에 그런 지라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쇼츠 보니까 아무튼 공간도 나름 중요한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팩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공간 복잡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 하는데 램을 16기가 꽂아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3기가만 꽂아놔도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기가 꽂아도 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작은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우리 수업 2학년 1학기 자료구조 수업에서 다루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원초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시간은 로그 오브 n이 걸려요. LGN이 걸립니다. 그 말은 컴페어를 로그 n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컴페어는 메모리에 있는 두 값을 꺼내오는 거잖아요. 리드를 2번 해갖고 뺄셈 한 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막 n3승이 걸린다? 그게 애초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 n3승이라는 영역을 쓴다라는 건 결국은 그 각각의 칸에 우리가 언제는 한 번은 라이트를 해야지 의미 있게 그 칸을 쓰는 거잖아요. 어떤 스페이스 공간을 쓴다라는 건 결국은 그 자리에 숫자를 담거나 담아둔 값을 꺼내서 써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라는 건 결국은 오퍼레이션 좀 더 작은 엄청 세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는 거, 리드 라이트 같은 거. 따라서 그거를 타임 컴플렉시티 잴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컴플렉시티보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더 큰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메모리에 담아둔 거 지 맘대로 기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키보드 쳐서 는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시간 복잡도 잴 때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잘못 쟀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많은 공간에 에몰록 같은 걸로 챙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방금 봤던 오퍼레이션들 미니멈이나 서치 같은 친구들에 대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전부 다 세타 오브 1이에요. 여기서 왜 이게 아니 지금 배열의 길이가 n인데 그러면 최소 세타 오브 n이라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잴 때는 기본적으로 그 엘리먼트 원본이 담겨있는 공간은 고려하지 않아요. 추가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논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잴 때 추가 공간 뭐 끼케야 지금까지 내가 찾았던 가장 작은 값 내지는 그거에 대한 포인터 숫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한 칸이면 됩니다. 막 길이가 n개라고 미니멈 후보를 막 n개 이렇게 잡을 필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치도 마찬가지죠. x가 담겨있는 자리조차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추가 공간이 사실상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엘리먼트 하나 크기가 4바이트 막 인트 값을 다루고 있는데 추가 공간을 항상 4GB 요구하고 자빠져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요 n의 개수랑은 저 4기가랑은 무관하니까 세타 오브 n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저렇게 우리가 구현체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쓰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1이다, n이다, 로그 n이다 할 때 n은 일반적으로 자료구조 수업에서 엘리먼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구조 안에 값이 몇 개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자료구조 안에 자 이런 느낌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지금 값이 뭐 100개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400바이트잖아요. 오퍼레이션 하는데 4기가를 매번 쓴다 하더라도 얘랑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4기가 플러스 400바이트 또 아닌 그냥 4기가바이트만큼만 항상 쓴다라고 친다면 항상 세타 오브 1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2학기 때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n4승 막 거리고 자빠졌는데 그나마 똑같이 n4승 걸리지만 공간을 좀 더 덜 차지하고 작은 메모리 꽂아놔도 n4승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용도로 부차적인 팩터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다루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4060 꽂아도 되고 누구는 4090 아니면 다 터지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4060으로도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둘 다 시간은 개 오래 걸리는 겁니다. n4승이면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인터넷 등등에서 종종 구경 가능한 요 O 한 다음에 뭐 1, N, LGN 같은 거 우리 수업에서 방금 전에 구경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를 막 즉석에서 나열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세타나 오나 지금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강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셉니다. 그래서 뭐 컨스탄트 타임이 걸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포멀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G, N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LGN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N, 이제 얘는 소위 뭐 리니어 타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정확히 N개만큼 필요하다. 방금 전에 봤던 미니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니멈 뽑기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센 게 예를 들면 N, LG, N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N제곱, 3승, 4승, 5승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n 한 다음에 요 익스포넨트가 여전히 상수인 범위 하면은 여러분 그 다항식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폴리노미얼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다항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 5승이다라면 an 5승 플러스 bn 4승 플러스 cn 3승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a만 0보다 크다라는 걸 조건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친구는 뭐 더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가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다항시간 안에 걸린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다항시간을 초월하는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익스포넨셜 타임 걸린다 같은 느낌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의 n승 걸린다예요. 그러면 자 2의 n승 생각해 봅시다. 2의 n승이면 2의 10승 하면은 n이 10까지만 늘어나도 102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n이 16이 된다. 65,536 같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어나요. n이 조금만 늘어나도 축축축 그냥 하늘 끝까지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익스포넨셜 타임 걸린다라고 그럴 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n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팩토리얼은 본 적 있죠? 이거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에서 곱하기 1까지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0까지는 안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얘네 둘이 유명한 여러분이 아마 알고리즘 수업에서 끝판왕으로 만나게 될 두 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예요. 얘랑 싸우면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오래 걸리는 걸까요? 자, 일단 얘네 둘 다 n의 n승은 절대 못 이깁니다. n의 n승도 당연히 못 이겨요. 일단 얘네 둘은 이거보다는 약한 애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n의 n승 생각해보면 얘는 얘랑 싸우면 n이 2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긴다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얘는 곱셈을 n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숫자가 다 n 내지는 n보다 더 작아요. 얘도 곱셈을 n번 하는 건데 얘는 전부 다 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일종의 강도, 우리가 지금 로그가 리니어보다 더 낮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리하다, 불리하다, 성능이 우월하다, 불리하다 할 때 n의 n승이 일단은 끝판왕들을 다 쌈 싸먹는 초월적인 존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퀴즈는 얘랑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예요. 자, 이거는 알고리즘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알고리즘 수업이 아니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의 n승이다. 뭔가를 하는데 2의 n승이 걸린다
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선택지가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예를 들면 아침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는다 안 먹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양자택일 문제가 여러 개가 지금 나열돼 있고 내 인생은 과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냐 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둘 다 아래 거를 고를 수도 있고 둘 다 위에 거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경우의 수 두 가지 하면 얘 하면 2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얘가 n개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n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승이다라고 이 노테이션을 표현하면 어심토틱하게 2의 n승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법은 보통은 선택지들을 쫙 나열해두고 그것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골라가면서 이런 선택지를 골랐을 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선택지를 골랐을 때 가장 불리하다 같은 느낌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 도입해놓은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생각해봐요. 1바이트잖아요.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죠?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true, false밖에 없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뜹니까? 2의 8승 256이잖아요. 255라는 숫자 자주 구경해 봤잖아요. 언사인드 기준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 얘는 그런 겁니다. n비트가 존재할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그 모든 숫자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모든 숫자 중에 딱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트들 다 뒤집어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64비트 임의의 숫자 하나 답을 때려 맞출 때 하면 2의 64승 시간이 걸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n 팩토리얼. 팩토리얼 여러분 아마 어디서 봤을까 생각해 보면 초중고 때 팩토리얼 나왔잖아요. 언제 나왔습니까? 그죠? 얘는 보통 A, B, C, D부터 D, C, B, A까지 순서를 나열하는 소위 퍼뮤테이션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맨 앞에 자리 경우의 수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A가 왔었다면 B, C, D밖에 못 와요. D가 왔었다면 A, B, C밖에 못 와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 맨 뒤에는 마지막에 남은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 A, B, C, D 4개를 겹치지 않는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면 팩토리얼이 뜹니다. 4개, 3개, 2개 하나니까요. 그래서 얘네 둘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알고리즘과 이렇게 주장하는 알고리즘이 서로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냐에 집중하는 게 아마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일단은 n 팩토리얼이다라면 얘네 2n 팩토리얼도 가능한 겁니다. 100n 팩토리얼도 가능해요. an 팩토리얼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진짜로 2의 n승만 딱 잘라갖고 하고 n 팩토리얼만 딱 잘라갖고 비교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의 n승이랑 4의 n승이랑 싸운다 칩시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얘네 둘은 어심토틱하게 말하면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 2의 an승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4의 n승은 2의 2n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4의 n승, 그러니까 사지선대 문제를 나열해서 푼 알고리즘을 아무도 4의 n승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2의 n승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지선다가 아니라 루트 이지선다를 써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루트 2개 있는 걸 n개 나열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때는 이 짓을 합니다. 얘는 2의 n승보다 좋은 거니까 1.414n승, 예를 들면 1. 그 루트 3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있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00억의 n승, 2의 n승이라고 발표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제 표현의 차이라 봐주시면 되고 팩토리얼도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둘을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나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즘 GPT가 다 알려주니까 그 친구가 재밌는 논문 몇 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뭐 배달부 쿠팡 아저씨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 인터넷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그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가 저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린 저런 걸 극단적인 거 안 하고 막 뭐
끼케야 n제곱 이러고 자빠져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별표 쳐놨고, 그래서 지금 살짝 쉬고 그 다음에 5-2는 남아서 들을 친구들만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쉽시다.